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오늘은 농작물 재보험에서 신계약 부분과 인수심사 업무, 계약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보험 품목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하고 인수심사하는 요 계약 관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음, 5회, 6회 때는 여기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4회 시험도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했었잖아요. 4회 때는 여기 이 계약 인수와 여기 신계약 파트에서 20점이나 문제 배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한번 점검하고 가도록 할게요. 먼저 신계약 절차입니다. 신계약을 인수하는 절차 자체를 알아야 되는데요. 저는 외울 때는 여기 앞부분 글자만 다 따가지고 고설, 가계약, 상인, 청청, 보보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고객 상담이고 고객 상담은 뭐 주요 상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는 그런 게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개인정보서에 대한 징부인데요. 개인정보서에 대한 징부는 신계약 인수 절차에서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 설계 단계 개인정보 동의서 징구가 있고, 자, 7번째 청약 단계 개인정보 징구서 두 군데 파트가 있으니까 설계 단계와 청약 단계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가입 설계를 하고요. 네, 계약 인수, 현지 조사 실시를 합니다. 뭐 보험 가입을 내가 신청했다고 해서 누구나 보험 가입을 그대로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보험 계약 인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현지 조사를 가서 그것을 파악을 하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나면 상품 설명을 해주고 이제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수 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청약 단계 개인정보 동의서 증거한다고 했죠. 자, 여기 보고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개인정보에 대한 게 중요해지다 보니까 개인정보 동의서 증거에 대한 부분은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에 청약서, 약관 교부 및 중요 내용을 설명하고 다음에 보험료 수납을 하고 나면 계약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험 정권이 발급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정보 동의서 징구 이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알아두셔야 되고 설계 단계, 청약 단계, 다음에 신계약 인수 절차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앞글자 이제 앞머리 글자만 따서 외우다 보면 금방 익혀지니까요. 고슬 가계약 상인 청청 보고 보보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신계약 고객 상담입니다. 자, 처음에 고객 상담할 때 왜 보험에 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객의 가입 목적, 그리고 이 사람이 보험료를 납입할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로넣기 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가로넣기 해서 나오면 당황스럽고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가입 목적, 보험료 납입 능력 외우실 때 스스로 가로치기를 하면서 조금 암기하는 것도 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가입 내용이 있고 보장 내용이 있는데 가입 내용에 대한 부분은 주로 이제 내가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죠. 내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될 거고 보장 내용은 내가 받는 것들이죠. 받을 때 보험금을 내가 받을 건데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감수랑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보험 사기도 많기 때문에 보험 사기 여부 등도 파악을 하니까요. 사기 여부 파악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계약 인수 현지 조사를 실시합니다. 내가 이 사람이 이제 계약 인수를 할 때 실제로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보고 인수할 수 없는지를 파악을 하는 단계인데요. 현지 조사는 가수원, 가짝물, 원예시술로 이렇게 나눠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현지 조사 가는 품목 내용을 한번 볼게요. 면적, 품종, 수령, 주수, 제식 간격, 인수 제한 사항, 방제 시설, 그다음에 기타 적정성이죠. 몇 가지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가 되네요. 밭작물 원예 시설은 가입 면적, 식재, 재배, 농지 구분의 적정성이에요. 이 부분이 사회 시험에 몇 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로놓기 해갖고 나왔거든요. 전혀 생각지 않은 부분에서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걸 못 쓰신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꼼꼼하게 업무 방법서의 내용들을 잘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품 설명 및 청약입니다. 우리가 청약서 작성할 때는 고객이 꼭 작성을 해야 되는 네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리 보험 하다 보면 꼭 그 설계사분들이 자필서명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는 보험 계약자의 자필서명도 있어야 되고, 피보험자의 자필서명도 있어야 되는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다면 하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생략할 수 있겠죠. 근데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니까 보험료 이체 계좌번호나 카드번호가 있어야 될 거고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이 고지사항들이 되는 거예요. 뭐 품종이라든지 수령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다음에 청약서 약관 교부 및 중요 내용 설명인데요. 청약서 약관 교부는 교부와 중요 내용 설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 취소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언급이 될 텐데요. 청약서는 청약할 때 그 약관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꼭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이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청약 후에는 꼭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을 하셔야 되고요. 이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한테 전달하지 않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는 요 계약 체결을 그리고 계약 체결할 때 이 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이 성립하고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기 계약 단계에서도 나오지만 저 뒤에 가보면 우리 그 품질 보정 해지 취소 부분에서도 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 나온 그 중에서 아직 출제가 안 된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청약서 약관 교부 및 중요 내용 설명은 중요하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이 부분도 중요하고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이내라는 것도 중요하고 어떨 때 취소할 수 있는지 2일 전달하지 않았을 때, 2. 중요한 내용 설명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3. 직접 자필 설명하지 않았을 때,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다음은 모집 시 보험 안내 자료 제공에 대한 건데요. 상품 설명서를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때는 보험 계약자의 권리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하고 보험 계약자의 의무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하는데 보험 계약자의 권리는 이렇게 5가지예요. 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수 있는 권리, 보험 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보험 계약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로 나누시고요. 보험 계약자의 의무는 당연히 계약 전 알릴 의무가 되겠죠. 이 부분도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파란색 표시된 부분을 이렇게 가로넣기 해가지고 이렇게 가로넣기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 상품 설명서에 보험 계약자의 권리와 보험 계약자의 의무가 있는데 보험 계약자의 권리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해서 오름자리로 나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봐두셔야 되겠죠. 자, 예상 문제 한번 볼게요. 모집자는 상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고객을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가입 목적, 보험료, 납입 능력 등을 확인한다. 그다음에 상품의 주요 내용을 가입 내용하고 보장 내용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가입 내용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보장 내용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 봐주셔야 되고요. 가입 내용은 내가 주로 내는 거, 시고 보장 내용은 좀 내가 받는 것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암기를 하면 조금 쉬우실 것 같고요. 고객의 가입 목적에서 좀 한 더 파악해야 되는 게 사기 여부라고 했어요. 보험의 사기 여부 등을 파악한다. 그다음에 이상 문제 2번 한번 볼게요. 상품 설명서에 수록되는 내용 중에 보험자의 권리에 관하여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가로놓기 나오는 거예요. 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수 있는 권리죠. 청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 계약을 청약은 철회죠.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분쟁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인수심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수심사를 하는 목적은 역선택을 한다든지 불량계약을 이제 인수를 하게 되는 것 자체를 제한하기 위한 거죠. 결국은 손해율 자체를 관리하고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농작물 재보험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 목적을 한다고 하고요. 인수심사를 이제 다른 말로 언더라이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계약 인수심사. 자, 인수심사의 절차와 거절응대 절차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상세한 부분이 심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수심사 업무 절차는 먼저 보험료를 수납하고 나고 나면 신계약 처리한다 돼 있고, 이 보험료는 인수심사 중일 때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인수심사가 완료된 후에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그리고 보험료를 사전 수납할 수 없다는 거죠. 심사 기간 안에는. 그리고 인수심사 거절 응대 절차는 첫 번째는 당연히 그 1차 응대자는 내가 반 모집인이 되겠죠. 모집인한테 내가 거절을 할 수 있는데, 이 모집인이 1차 응대를 했는데도 계약자가 수긍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가입자의 불만 사항과 연락처를 꼭 확인한 다음에 다시 2차 응대자한테 신속하게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1차 응대자에서 대응이 바로 안 되었기 때문에 2차 응대는 누가 하냐면 거절 계약의 그 모집인 위에 다시 내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절 계약의 모집인의 책임자가 됩니다. 이 책임자도 다시 이제 설명을 했는데도 가입자가 수긍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연락처만 확인해서 2차 응대자한테 신속 통보를 했는데, 이제는 가입자가 원하는 통신수단으로 안내를 해야 되고요. 그 결과를 3대 응대자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3차 응대자는 누가 되냐면 실제로 이 거절 계약에 인수심사를 했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절 계약의 인수심사자가 3차 응대자가 되고, 이 사절한다는 요 인수심사 계약에 대해서 가입자에게 한 번 더 추가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대 절차는 1차, 2차, 3차 과정으로 나눠진다는 거. 1차는 거절 계약의 모집인이 되고, 2차는 모집인의 책임자, 3차는 거절 계약의 인수심사자.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약 관리입니다. 자, 계약 관리 업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6가지가 있는데요. 계약 관리 업무의 계약 내용은 철회, 취소, 무효, 해지, 변경, 감액 환급이 있습니다. 각각의 그 내용에 대한 이해도 하셔야 되고, 실제로 철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철회를 하고 나면 보험료 반납은 어떻게 하는지, 취소도 마찬가지, 취소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보험료 반납은 어떻게 하는지, 각 요 과정마다, 내용들마다 그 안에 그 기준과 그 보험료 반납에 대한 것을 다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시험에 나왔던 거는 철회, 무효, 해지 부분은 시험에 나왔었어요. 아직 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부분이 취소, 변경, 감액 환급에 대한 것은 출제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취소, 변경, 감액 환급에 대해서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청약 철회입니다. 철회는 그 보험 자체를 내가 없었던 걸로 다시 되돌리는 거잖아요.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기준은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예요. 그것도 중요하겠죠. 보험 정권을 받은 날로부터 해서 15일 안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청약을 한 날로부터는 30일을 초과하면 청약을 처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자, 15일 안에 청약을 처리할 수 있고, 자,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면 청약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청약 처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청약 처리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불가한 게 맞죠? 불가합니다. 자, 보험료 반납은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자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하네요. 언제?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다음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계약자한테 반환하는데, 예를 들어서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반납해야 되는데 3일이 경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보험료가 이제 반환이 늦어진 그 날짜,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 이자를 줄 때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해서 계산한 금액을 해서 이자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 기간도 중요하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자 주는 것도 연단위 복리로 준다는 거. 어디서?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이렇게 준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취소입니다. 자, 취소는 아직 이제 시험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1년도 시험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품질 보증 해지라고도 하고요. 취소는 취소 기준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접수 기간도 알아야 되고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1, 2, 3단계로 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취소 기준은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죠.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한테 전달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준 자체를 뭐 서술하시오라고도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세심한 부분에 가로 넣기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서술하는 것 자체를 연습을 해버리면 가로 넣기는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취소 접수는 취소 접수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어떨 때 계약이 성립한 날입니다.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해서 문제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요 부분만 이렇게 가로넣기를 해가지고 이럴 때 출제된 적이 있어요. 요 취소 접수 부분만. 하지만 전체 통으로 해서 계약 관리에 대해서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계약 관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봐주십사 하는 거고요. 이제 보험료를 반환하는 거는 요거는 취소기 때문에 내가 낸 보험료를 당연히 전체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납입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계약자한테 다 반납을 해야 되고 그때 이것도 만일 보험료 반환 기간이 늦어진다면 보험 계약 대출 이율에 따라서 연단위 복리로 해서 계산한 금액에서 더해서 지급을 합니다. 다음은 무효인데요. 무효 자체는 어떤 거냐면 계약이 처음부터 발생할 수 없는 것일 때 라든지 아니면은 이미 보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걸 속이고 보험에 든다든지 이럴 때는 무효 사유가 되는 거예요. 무효 처리가 돼버린 거죠. 자, 없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처리 절차는 한번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무효일 때 보험료 환급은 어떻게 하는지 단계가 1, 2, 3, 4 단계가 있죠. 요게 한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무효도. 자, 먼저 무효의 보험료 환급에 있어서는 계약자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책임 없는 사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책임 없는 사유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한테 책임이 없을 경우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이제 남은 기간, 앞으로 이제 보험, 이걸 무효 처리가 되는 그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경과하지 않은 기간이죠. 미경과 비율에 따라서 환급보험료를 지급을 하는데, 환급보험료를 지급하는 요 공식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 남아있는 해당 담보별 미경과 비율을 곱해서 환급보험료를 준다는 거. 그 다음에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실로 무효가 됐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실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고 중대한 가실인 거예요. 그래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환급하지 않고 근데 이제 보험료를 환급 조건에도 뭐 계약자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도 있지만 회사가 잘못해서 계약을 이제 무효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때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계약이 무효가 된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사가 이 승낙 전에 무효임을 이미 알았던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보험계약 대출 이율에 따른 연단위 복리로 계산해서 환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나왔으면 다음에 시험은 안 나오겠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험료 환급에 관한 부분은 해지 부분도 거의 같거든요. 내용이 이렇게 막 환급은 어떤 형태로 어떤 절차로 어떤 조건일 때 해주더라 이런 것들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해지고요. 이 해지 부분이 사회 때 15조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어요. 자, 해지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해지 종류와 그다음에 해지 종류 중에서 보험회사에 의해서 해지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해지를 하고 난 다음에는 보험료 환급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주는지, 그 단계를 통으로 쓰는 소수령 문제가 나왔었고요. 실제로 이 부분을 잘 못 써가지고 15점 점수를 전체로 날렸다고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해지 종류에는 이거는 무효 내용이 들어져 있네요. 이건 무효 내용입니다. 해지 내용이 아니네요. 자, 해지에는 보험 계약자에 의한 해지가 있고, 보험 회사에 의한 임의 해지가 있습니다.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 예를 인한 해지가 있고, 임의 해지가 있는데, 자, 임의 해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니까, 요 부분은 이렇게 체크를 해 놓을게요. 자,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이제 가서온 단위로 해지를 할 수가 있고, 약관에서 정한 해지 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해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럼 해지 제한 사항엔 어떤 것이 있는지도 뒤에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임의 해지와 보험회사에 의한 해지가 있는데, 임의 해지는 계약자가 해지하는 거라고 했어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는 이 경우가 될 거고, 그럼 보험회사에 의해서도 해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보험회사에 의해서 해지하는 경우는, 자, 사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험회사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한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네요. 자, 어떤 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네요. 결국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라는 겁니다. 고의와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하고 두 번째는 첫 번째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라고 한다면 두 번째 경우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는 뚜렷한 위험의 변경이나 증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리지 않은 경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방제시설의 원래는 있었는데 방제시설을 철거했다고 하면 그럼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다시 통지를 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알리지 않았다든지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유에 의해서 보험회사가 해지를 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사가 그 사실 자체를 처음부터 알았을 때입니다. 또는 회사의 과실로 인해서 알지 못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요. 회사가 그 사실을 안 지가 1개월이 지났다든지 그리고 일회 보험료를 내고 보험료 지급이 되지 않았어요. 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경우 그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냥 3년이 지났을 때 하고 마지막이 보험을 모집한 자가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다든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했다든지 그다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막 권유를 했다든지 그다음에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를 했다든지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보험료 환급은 무효 때하고 같습니다.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 해당 담보별 미경과 비율을 곱해서 환급 보험료를 주고요. 그리고 해지 환급 보험금을 주는 그 기간은 계약자가 환급금을 청구를 하잖아요. 청구한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그 지급일까지에 대해서 여기서도 보험계약 대출 이율에 따른 연단위 복리로 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이제 계약자한테 조금 더 유리하도록 조금 더 이제 많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연단위 복리로 해서 이자를 준다는 거, 연단위 복리 이자를 적용해서 환급 보험료를 준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변경입니다. 변경은 원래 있던 거에서 뭐 오류가 있었다든지 내용이 변경된다든지 했을 때 계약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게 되겠죠. 그다음에 계약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것은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지는데요. 계약자 변경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목적물에 대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 변경이라 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처음 인수할 때부터 오류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뭐 상속이나 정리를 했을 때 그다음에 파는 경우죠. 매매를 했을 때 또는 임대차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목적물 변경은 저는 이제 가방 주면 이렇게 외웠는데요. 첫자를 따서 이제 과실 정보가 변경되었다든지 그다음에 방제 시설이 변경되었다든지 주소 면적이 변경되었다든지 이렇게 앞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가방 주면으로 외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도 이제 시험이 안 나왔기 때문에 크게 항목이 계약자 변경이 있고 목적물 변경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각각 변경에 대한 사유 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사유 부분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구 서류는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약관리에 대한 환급보험료 이제 정리 부분인데요.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제 우리가 그 계약관리에 관한 부분, 철회, 취소, 무효, 해지, 감액 환급 등이 있었죠. 그죠? 자, 철회일 때는 당연히 계약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에 대한 이제 부담 보험료 전액을 주게 될 거고요. 취소도 마찬가지로 전액입니다. 자, 무효일 경우에는 책임 있는 사유일 때는 전액이지만 자,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의 미경과 비율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계약자 부담 보험 그 해지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의 미경과 비율을 곱해서 준다는 거. 그다음에 감액 차액 보험료는 나중에 뒤로 가면 다시 배우실 건데 이제 감액에서 환급 보험료를 줄 때이거든요. 그다음에 그거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아니라 감액분에 대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 해당 앞에는 다 해당 그 담보별 미경과 비율이었는데 이때는 감액 미경과 비율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아직 미납한 보험료가 있다고 하면 미납입 보험료도 빼고 주게 되겠죠. 그다음에 지연이자에 관한 부분은 보험계약 대출 이율에 따라서 연단위 복리로 준다는 거 철회.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시 이제 이자 이건 철회는 지연이자가 될 거고 나머지는 이자네요. 그죠? 자, 취소 부분도 보험료 전액에 대해서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따라서 연단위 복리로 주고요. 해지일 경우에는 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청구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계약 대출 이율에 따른 연단위 복리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해지는 책임 있는 사유가 있고 보험료 회사에 의한 해지가 있는데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임의 해지인 경우에는 계약자 피보험자의 임의 해지가 있고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효력 상실 등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보험회사에 의한 해지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라고 했어요. 계약 전 알릴 의무는 고지 위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계약 후 알릴 의무는 위험 변경 통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기본적인 부분만 조금 중요한 부분만 해서 노트 필기를 따로 해 놓으신다면 그때그때 중요한 부분을 딱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서술했을 때는 거기에다 살을 좀 더 붙여가지고 서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상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세 가지와 취소 접수 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시오라고 돼 있어요. 취소 사유는 세 가지라고 했어요. 그죠? 계약자 부분 청약서를 계약자한테 전달하지 않았을 때, 약간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가 되고요.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이제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요 15점짜리 문제예요.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 불가 사유 4가지 기억나실까요?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회사가 지급할 환급보험료 산출, 그다음에 환급보험 해지 시 보험료 환급에 따른 적용유예에 대해서 이렇게 쓰라고 돼 있는데 이게 15점짜리 문제였어요. 해지 불가 사유 기억나시나요? 자,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해지 불가 사유 4가지 있죠.
회사가 계약 당시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을 경우 안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거나 일회 보험료 및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그리고 계약 체결을 하고 3년이 지났을 때, 그리고 모집인이 알릴 기회를 주지 않거나 방해했거나, 그 다음에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했거나 부실한 사실을 알리기를 권유했을 때, 네 가지가 되고요. 산출 기준, 보험료 환급 보험료 산출 기준은 요게 되겠죠. 계약자 부담 보험료의 해당 담보별 미경과 기율이 되고, 그리고 대출 이율은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해서 주게 되는데 언제? 청구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에 대해서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해서 계산한 금액을 준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하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그 가로넣기는 이렇게 나오고 서술은 이렇게 한번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시 문제를 들었고요. 업방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은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사입때 100점이 20점이나 돼서 출제가 됐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5회, 6회 때는 아직 출제가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여기 이 부분에서. 그래서 21년도 제7회 시험에서는 여기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직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은 취소, 품질 보증 해지와 변경에 관한 부분은 꼭 그 취소 사유라든지 기준, 보험료 환급에 대한 부분들, 변경도 어떨 때 변경되는 항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어떨 때 이제 어떤 부분이 변경이 어떨 때 이제 변경이 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품목으로 들어가서 저가든 종합이용부터 해서 그 강의를 시작할 거고요. 여기까지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통칙과 신계약, 계약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해서 강의 마치고요. 아직 많이 미숙하지만 좀 더 좋은 강의로 계속해서 업로드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